이어서 좀 볼게. 자, 다시 8번. 지금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갖게 되고 대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다 여기 알파, 베타, 음수, 감마하고 델타는 양수. 여기서 봐봐. x 제곱이라고 하는 라지 x가 1하고 4가 돼서 양수가 되니까 뿔마 1, 뿔마 2라고 하는 양수 2개, 음수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무조건 스몰 x를 제곱한 게 라지 x가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1하고 마이너스라고 제곱한 게 똑같고 2하고 마이너스 제곱한 게 똑같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8번 문제를 풀 때는 이 사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게 문제 딱 봤을 때 얘 보기 차식이네? 보기 차식인데 실근만 4개 갔는데 그러면 베타 제곱하고 감마 제곱 똑같고 알파 제곱하고 델타 제곱이 똑같아서 이런 관계를 만족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어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인 거지. 근데 문제 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델타 제곱 곱했더니 그게 9라고 돼 있지. 문제 보면 8번 문제 보면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7파 얘네들 부호는 음수 2개, 양수 2개잖아. 그럼 2개 곱하면 뭐가 나와? 음수, 양수. 양수. 그래서 얘가 3이구나 바로 나오거든. 자, 그래서 힌트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 가지고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도 나와. 9번 문제를 보니까 허근이 2개, 그 다음에 중근이 하나 이렇게 간다고 돼 있어. 자, 근데 좀 전에 여기 봐라. 여기 보기 차식일 때 언제 중근이고 언제 허근이고 언제 실근인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럼 9번에 나와 있는 그 녀석의 경우에 지금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0이다 라고 돼 있잖아. 자,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 자, 얘를 스몰 x 제곱을 라지 x로 바꿔서 그럼 얘가 x 제곱 플러스 a의 라지 x 플러스 a 제곱 2a 마이너스 8은 0이래. 보자. 라지 x가 뭐일 때 중근이라고? 0일 때 중근이라고. 언제 허근이라고? 음수일 때 허근이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 했을 때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k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왜? 0일 때만 중근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여기 있는 얘가 무조건 일단 0 돼야 되겠다. 지금 얘 전개하면 지금 상수항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이야. 상수항 0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는 얘가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너 또 멍때리. 너 지난번 이 문제 못 풀어보고 나한테 혼났잖아. 너 그 내가 여기 앉으라고 안 했어? 와. 그러면 a가 2가 되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 빨리 움직여. 그럼 봐봐요. a에다 2를 넣을게. 그럼 a에다 2를 넣으니까 얘가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은 0. 그럼 얘가 x 제곱에 x 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만약에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게 되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은 0. 그럼 얘가 x 제곱 묶이면서 x 제곱 마이너스 4는 0. 자, 눈으로 봐도 나오지. 얘 근의 정체가 뭐야? 얘 근이 뭐야? 얘들아 대답을 좀 해줘야지. 이거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얘 근이 뭐야? 이 방정식의 근. 수차는 근이 뭐니? 뭐라고? 어? 못 들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건 못 들었어.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자, 0이랑 뿔마 루트 2i. 그럼 여기 있는 얘는 0이랑 뿔마 2. 근데 문제에서 어떤 글을 간다고 돼 있어? 허근 간다고 했으니까 a 값은 2가 되는 요 상황이 맞겠구나. 자, 얘는 이제 케이스 분류가 좀 돼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얘도 이 라지 x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만약에 알파라는 놈과 베타 놈을 갖는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양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실근데 서로 다른. 그 다음에 알파가 여기서 양수인데 베타가 0이야. 그러면 얘는 실근이 2개. 그 다음에 중근이 1개. 자, 알파가 음수인데 베타가 0이야. 그럼 얘는 허근이 2개, 중근이 1개. 근데 알파는 음수인데 베타는 양수야. 그러면 실근 2개, 허근 2개. 그 다음에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야. 그러면 얘는 허근만 네 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지금 보면 여기는 이렇게 써놓은 얘는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들을 가지고 이 4차 보기차식 방정식의 해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라는 뜻이야. 기억 같은 거 하나 볼게. 자, f0이 즉 a 대 0을 집어넣네.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됐어. 그럼 f의 a라는 녀석은 a다 뭔가 집어넣었을 때 실근의 개수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그럼 얘가 자, 라지 x 녀석이 스몰 x 제곱인데 얘가 2 또는 3이다. 그럼 스몰 x 뭔? 그래서 실근만 4개를 갖는구나. 그래서 F0은 4가 참이구나.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야.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와서 12번 같은 경우는 12번도 선생님이 우리 검정색 책 할 때 거기에 보면 얘랑 숫자만 다른데 똑같은 문제가 있어. 어떤 4차 방정식 준다면 그 4차 방정식의 내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일 때 1 알파 제곱 1 베타 제곱 1 감마 제곱 1 델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던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이 생긴 문제.
지금 보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천천한 형식이 있다. 근데 이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자, 그럼 묻자. 얘 인수분해는 뭐가 나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생긴 게 좌변이지. 근데 문제에서 4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4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4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런 게 보이지. 자,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하면 얘가 생긴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 4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2 마이너스 베타 2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2 마이너스 감마 2 플러스 감마라고 쓰게 되면 얘네들이 각각 4 마이너스 알파 제곱 4 마이너스 베타 제곱 4 마이너스 감마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대. 자, 선생님이 그냥 설명 좀 쓰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볼게. fx라는 녀석은 x 세제곱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즉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좀 써보자. 그럼 얘는 뭐니? 어떻게 하면 쟤를 만들 수 있어? 여기는 f식에다가 x에 2 집어넣으면 얘가 생겨. 아.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 녀석 오른쪽에는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얘들을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고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f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자. 여기가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 항마다 마이너스를 하나씩 뽑아내. 그럼 마이너스 3개 뽑아지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묶이면서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아, 그러면 여기 나온 얘는 결과적으로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 되겠구나. 그럼 답이 나올 거고. 자, 16번 문제를 보게 되면 Pn의 x라는 게 있어서 얘가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의 세제곱, 1 플러스 x의 n제곱까지를 곱한 다음에 거기서 128을 빼겠대. 근데 이 Pn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별로 관심이 없어. 어찌됐건 여기 나머지가 없게끔 0이 되게끔 우리는 하는 그런 n값을 찾아내라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어찌됐건 나머지 정리를 표방해서 우리한테 여기 나오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관련된 걸 찾아내라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잠깐만 칠까?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울 때 말이다. 이 단원 순서상 나머지 정리가 복소수보다 앞에 있어.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할 때는 사실 x가 1, 마이너스 1, 5 이런 루트 3 이런 거 실수들만 집어넣는데 사실은 양변에 허수를 집어넣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 x0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얘가 0 되는 x값을 찾게 되면 그게 오메가라고 해서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그 3차 방정식의 한 헉은 오메가를 이용해서 나무 정리를 이용해라 이런 문제라는 뜻인 거죠. 그럼 우린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됐으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세제곱의 녀석이 1일 거야 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1 플러스 x 아니지? 오메가 제곱에서 1 플러스 오메가가 되면 1 플러스 오메가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많이 그리는 거 맞지 지금?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하니까 얘는 1 해서 2 이렇게 나오게.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요 세 개가 앞에 있는 요 세 개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은 결과거든. 잘 봐. 얘랑 곱하면 뭐가 나와? 자, 오메가 세제곱 1이고 거기다 2를 곱한 거니까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 세 개로 곱했을 때 그 세 개의 곱이 지금 2더라 이런 뜻이야. 이 풀이 조금 길어.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을 봤더니 오메가 세제곱이 1이어서 얘는 1 플러스 오메가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5제곱하면 얘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하면 얘는 또다시 2가 돼서 얘네 세 개를 또 곱하니까 2가 돼. 세 개씩 묶음의 곱이 2가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여기 마이너스 128을 했을 때 여기다 0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의 곱이 128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8이라고 하는 녀석은 2의 7제곱이거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괄호 3개를 곱해서 2, 그 다음 거 3개 곱해서 또 2, 그 다음 거 3개 곱해서 또 2 이런 식으로 만들면 총 2를 7번 곱해야 되는 거니까 n이 21이면 3개씩 7만큼 나와서 2의 7제곱 나오는 거니까 제가 P에다가 오메 나왔을 때 0이 되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문제 보면 n 값을 모두 구해서 더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잘 봐. 자, 이쪽에 갈게. P에 x라고 하는 녀석은 1 플러스 x서부터 시작해서 1 플러스 x의 21제곱까지 곱했다 치자. 그럼 여기 21까지 곱하면 얘가 128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1 플러스 x의 22제곱 1 플러스 x의 23제곱까지 곱해볼게. 근데 여기까지 곱하는 게 우리는 128이라는 사실을 알아. 자, 근데 봐. 얘는 뭐가 나올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1 플러스 x랑 똑같은 결과를 되겠고 마이너스 여기 오메가를 집어넣은 거니까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뀌어. 그럼 그 다음 것도 얘가 1 플러스 x 제곱하고 똑같아서 오메가 갖다 치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가 바뀌어.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한 번 더 곱해도 그 결과는 오메가 세제곱 1 나와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128을 빼도 0 될 거다. 그러면 n 값이 23일 때도 저 녀석을 성립할 거야. 그래서 이게 두 개의 값이 나와준다. 이런 뜻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
자, 16번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고 17번은 하나만 딱 팁만 설명해주고 갈게. 지금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값 중에서 허근을 알파라고 했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녀석을 베타라고 했단 말이야. 자, 세제곱해서 1 된 녀석이기 때문에 그 알파랑 관련된 녀석이 지금 f야. 그래서 f의 1 구하고 f의 2 구하고 f의 3 구하고 나면 그 값이 여기서 f의 4가 똑같아지고 f의 5가 똑같아지고 f의 6이 똑같아지고 이런 식으로 세 개가 하나를 묶으면서 계속해서 돌아가게끔 돼 있어. 실제로 구해 봐봐. 근데 이 베타랑 관련된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그 베타랑 관련된 녀석은 g의 1, g의 2, g의 3, g의 4, g의 5, g의 6까지를 가지고 6개가 라운드로 가. 여기까지는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평상시 같으면 이거 안 가르쳐주겠지만 시험이라서 시험 얼마 없으니까 알려줄게. 얘가 지금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G4가 마이너스 G1하고 똑같고 G5는 마이너스 G2랑 똑같고 G6은 마이너스 G3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6개를 더하면 0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G1, G2, G3 더하기 마이너스 G1 더하기 마이너스 G2 더하기 마이너스 G3이 되기 때문에 사라져서 6개를 더했을 때 그 0 된다더라 여기까지 나와. 그러면 G라는 녀석은 지금 똑같이 2022개를 더할 거기 때문에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인지 찾아갖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나머지만큼 더해주면 답이 된다더라 이렇게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F하고 G가 조금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자, 20번 문제도 오메가와 관련된 문제네. x제곱 마이너스 1배. 그다음에 그 녀석을 한번 오메가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려봐.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녀석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실제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 홀마 루트 3i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각각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부터 표시를 할 것이야. 자, 이랬을 때 생각을 해보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기억이라서 참이고 니은이라서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저거 하나만 체크하면 기억 니은은 바로 나와. 그럼 이제 디귿을 넣어볼게. 디귿을 보니까 1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5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뿔마뿔마 반복이 돼서 마이너스 2022에 오메가 2021제곱 플러스 2023에 오메가 2022제곱 이 값이 지금 0이니? 이라고 했어. 자, 근데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1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4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5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6 오메가 5제곱. 이런 식으로 3개씩 묶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쏘리 6개씩 묶자. 자, 여기 마이너스 4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5 오메가 제곱 4제곱 플러스 6 아니 마이너스 6 오메가 5제곱 더하기 7 오메가 6제곱 마이너스 8 오메가 7제곱 9 오메가 8제곱 10 오메가 9제곱 11 오메가 10제곱 마이너스 12 오메가 11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괄호를 다시 쓰면 1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여기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플러스 4.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5 오메가, 여기 있는 얘는 플러스 6 오메가 제곱.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그럼 오메가 6제곱은 1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없애도 돼서 얘는 7 마이너스 8 오메가 플러스 9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0 아니 플러스 10 오메가 얘는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돼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11 오메가 플러스 12 오메가 제곱. 자, 이 괄호를 계산해봤더니 1 더하기 4에서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오메가 3하고 6해서 플러스 9 오메가 제곱. 자, 그 다음 괄호 보니까 7하고 10 더해서 17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9 오메가, 여기 9하고 11에서 플러스 21 오메가 제곱. 빡신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 되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얘가 5 마이너스 5 오메가 플러스 5 오메가 제곱 해놓고 남은 거 쓰면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4 오메가 제곱이야. 그럼 여기는 얘는 17 마이너스 17 오메가 플러스 17 오메가 제곱하고 나면 남은 게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4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남는다는 뜻이야. 그때 잘 봐봐. 요만큼이 5로 묶어서 1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제곱되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17로 묶으면
보면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0이라서 얘도 마찬가지 0 된다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게 되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4 오메가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4 오메가 제곱 여기까지만 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얘가 지금 봤을 때 2021 끝났잖아. 항이 몇 개겠니 얘가? 얘가 0차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얘가 2023개 항 나온단 말이야. 2023이라는 녀석을 6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 22에서 3, 18에서 43인 거니까 7 해놓고 나머지가 1이 나와. 즉 다시 말하면 이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4 오메가 제곱이라면 6개씩 묶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가 다 똑같은데 그런 게 337묶음 나오고 뒤에 한 개가 남겠다더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4 오메가 제곱 곱하기 337 마지막에 있는 2023 곱하기 오메가의 2022제곱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인 거지. 근데 여기 나오는 얘가 6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또 1이 돼요. 그럼 337에다가 4 곱하면 8, 4 674 오메가 플러스 2023 자 일단 이 녀석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0이 되는데 개수가 이런 규칙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0이 안 돼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보니까 얘가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거라서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문제 저기 할게. 그래서 12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12, 13페이지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아. 26번 같은 문제를 풀 때 (2차하고) 2차 나와서 무조건 뭐가 된다? 위에 있는 거 지금 2x 제곱 y 플러스 5xy 플러스 2y 제곱 그 녀석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능령되는 녀석이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2x 플러스 y, x 플러스 2y라고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해서 0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y더라.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y더라.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 지금 밑에 있는 식 보면 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7은 0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위에 한번 해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갖다 치고
그럼 얘가 4y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7은 0. 이거 사라지네. 그럼 y 제곱은 7 해서 그냥 y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와서 문제가 풀리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2차와 2차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능형되는 녀석이 인수분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안 되게끔 나오는 문제,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나오는 문제는 교과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 예전에 그런 문제 있었는데 지금 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29번. 29번 같은 문제를 풀 때 x 플러스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치환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풀면 된다는 소치. 그럼 첫 번째 식이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으로 바뀔 거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a의 제곱에서 2b를 뺐더니 그게 17이더라 라고 바뀔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얘하고 풀면 된다는 거야. 대입해서. 자, 일단 14, 15페이지는 조금 스킵하고요. 저 뒤로 가서 원방으로 볼게요. 자, 88, 89페이지는 인간적으로다가 웬만큼은 풀려요. 근데 256번 하나 간단히 보자. 자, 256번을 보니까 처음에 주어진 원이 마이너스 1,0의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 사이즈가 1인 그런 원이 하나 있어. 거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는 0이라고 된 녀석은 마이너스 1,0의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 1이더라 라고 찾을 수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할 때, 그럼 그 원의 중심은 a-1,b가 될 거고 반지름이 1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됐더니 나머지 이제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5,-2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 3짜리 원, 얘네 둘이가 서로 외접하겠더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 여기 반지름 길이 1짜리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3짜리 원이 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외접하겠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시각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딱 선분 연결하면 이 길이 얼마나 와야 돼? 길이 얼마? 1, 3에서 얘네들 사이의 길이가 4면 되겠구나. 따라서 a-1,b부터 5,-2까지 요 둘 사이의 거리가 4가 되게끔 만들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럼 a-에서 5 뺐으니까 a-6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가 4면 되겠네. 그럼 얘가 a-6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4의 제곱. a, b가 그린 도형은 6,-2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 길이 4짜리 원이면 되겠다.
왜? 뭐? 어디 틀렸어? 표정이 왜 그래? 자, 다음 페이지 넘어서 90페이지로 봅시다. 자, 265번 조금 생각할 게 있는 문제야.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실수 읽어보세요. 자, 보자. 26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일단 이런 게 있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의 중심이 반지름기가 6인 원이니까 치자. 자, 근데 여기에 현 하나 딱 그렸는데 이 현의 길이가 6루트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사실은 요만큼 길이가 3루트 3이고 그럼 얘가 반지름이 6이 되고 그럼 얘가 3이 돼. 저렇게 생긴 상황이야.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를 A라고 했고 여기를 B라고 했어. 자, 원 위에 한 점 P를 찍어서 삼각형 ABP의 넓이가 12루트 3이 되는 그런 점 P를 찾아보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아까 여기가 6루트 3이었단 말이야. 그럼 넓이가 12루트 3이 되려면 여기 이 녀석을 내가 밑변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4만큼 떨어진 지점에다가 선부를 쫙 연결했을 때 어디가 됐든지 넓이는 다 12루트 3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지금 밑변의 게 6루트 3이고 높이가 4가 된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원 위에 점이라 했으니까 여기일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12루트 3 그리고 이렇게 생겼을 때 넓이가 12루트 3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12루트 3이 되는 점은 몇 개 찍을 수 있는 거야 지금? 2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들아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만약에 ABP의 넓이가 6루트 3이 되도록 찍어보고 싶어. 그러면 그럼 점점 이상하죠. 아까 여기가 이렇게가 6루트 3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높이가 얼마면 넓이가 6루트 3이라고 했냐? 여기서 얼마큼 높이가 떨어지는 거야?
이만큼 떨어지면 넓이가 용도선이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 싹 연결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가 용도선이 될 거야. 그런데 맞다. 이거 반지름끼리 얼마 썼지? 아까? 6이었었지. 그리고 여기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3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 2까지 가는 얘보다 왼쪽에도 원의 중심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만큼 길이도 3이 될 거니까 이만큼 더 떨어진 지점은 여기서도 그릴 수 있지. 이해가 돼? 그래서 6루트 3짜리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넓이가 6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녀석은 총 4개를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녀석은 총 2개를 그릴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넓이를 준 다음에 Y축으로 만나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 반지름이 지금 3A가 되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은 루트 5A가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주황색 선분의 길이가 2 루트 5A더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런데 점을 찍어서 삼각형 넓이를 2 루트 5를 만들겠대. 근데 그런 게 3개 나온대. 그럼 잘 봐봐. 요 길이 얼마니? 저 핑크색 선분의 길이. 자 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한 게 지금 반지름 3A가 나와야 돼, 그지? 근데 이 현까지가 2였으니까 요 핑크색 선분의 길이는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넓이가 2루트가 되는 게 3개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핑크색 삼각형은 무조건 넓이가 2루트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거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지금 2루트 5a, 높이가 a, 그 다음에 2분의 1 해서 이 녀석이 2루트 5가 되겠구나. 그러면 a 값은 루트 2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그럼 또 다른 삼각형 두 개는 여기서 반대쪽으로 A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생긴 요 지점과 요 지점이 각각 P2, 여기가 P3, 여기를 P1. 그러면 요 높이가 똑같이 얘가 A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반지름 3A이기 때문에 얘도 A, 얘도 A, 얘도 A 이렇게 생긴 거라서 자, 그림을 조금 다시 알아보기 편하게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상황이에요. 근데 A 값이 루트 2라는 건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아까 봤다시피 얘는 루트 2였고 여기는 반지름은 3루트 2였고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을 하려면 여기 있는 요만큼 길이가 4라는 길이가 나와요. 피타고라스를 활용하면 그러면 P2부터 P3까지 저 현의 길이가 8이 나와서 여기 높이는 2a, 즉 2루트 2, 즉 넓이는 8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8루트 2가 넓이 S더라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얘는 조금 다시 들어보시고 개별적으로 좀 보고 266번 문제는 되게 쉬운 5점짜리. 자, 문제를 읽으세요. 되게 어려운 것 보이지만 진짜 여기 안에 끝나. 잘 봐요. 가족권을 신호 쓸 거야. 자, 여기 얼마? 얼마? 소정. A. 그럼 5A의 길이 얼마? 얼마? 숫자 얼마? 2.
그럼 이렇게 되겠어. 요 길이 얼마? b니까 OB의 길이는 2b, 얘는 2a가 나와. 따라서 가져가 보니까 2b에서 2a를 뺐더니 그게 4래. 자, 그 다음 이 기울기 얼마? 기울기 얼마? 나 조건 나와있잖아. 5하고 C를 지나는 기울기 얼마? 3. 그리고 얘가 0,0인 거에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는 A 빼기 0분의 B 빼기 0에서 그럼 B가 3A인 거니까 갖다 치고 그럼 6A 마이너스 2A 즉 4A가 4네. 따라서 A 값은 1 갖다 집어넣으면 B 값은 3. 그럼 AB 구했고 반지름 미리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자, 이어서 94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기에 보게 되면 유형 제목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활용하시면 돼. 그지?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사실은 276번 같은 문제를 보면 자,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이 0,0 반증비 2짜리 원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반원 이렇게 반원이 하나 그려져 있대. 자, 그 다음에 AX 맞지? AX 마이너스 Y 플러스 2A는 0이라고 하는 요 직선하고 얘하고 교점이 지금 4개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Y는 A에 X 플러스 2라고 해서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A가 기울기가 되겠구나. 이걸 눈치까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여기 나오는 요 그림하고 교점이 4개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생기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 기울기가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됐을 때 교점이 4개 되는가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는 하나, 둘, 셋이 되는 거니까 요 핑크색 직선의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기울기가 0 되는 녀석을 보니까 여기서 교점이 하나, 둘, 3개여서 이 노란색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이 기울기의 범위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저 핑크색 직선에 해당하는 저 기울기를 구해서 쟤보다는 작으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핑크색 직선의 의미는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근 접선 그 녀석의 기울기가 될 거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러면 ax 마이너스 y 플러스 2a는 0이라고 하는 직선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1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핑크색은 기울기 양수인 거니까 a가 0보다 큰 값을 찾아보자 이런 뜻이야.
그러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지금 시로 제대로 쓴 거 맞죠? 아 미쳤나봐. 여기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1,0 원의 중심이 여기 1인 거니까. 그래서 1,0 집어넣으면 3a의 절대값이 반지름의 길이 1하고 똑같아지고. 그럼 이걸 이쪽으로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9a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1이 돼서 넘기니까 a 제곱은 8분의 1. 그럼 a는 양수에 되는 거니까 루트 8분의 1.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나와주겠더라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283번 문제는 자, 283번 문제인들이 잘 따라와.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5,5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과 y는 mx가 두 점 AB에서 만난다. AB에서 각각 이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있고 그 두 직선의 교점을 n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 대적하는 모든 실수 m 값을 a, 선분 AB의 길이를 스몰 b라고 하자. a와 b의 합을 구하라. 돼 있어. 자, 볼게. 여기에 원의 중심이 5,5이고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게 되는 이렇게 생기는 원이 하나 있대. 그런 상태에서 y는 mx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긴 y는 mx라고 했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 a, b가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이 b점에서의 접선 A점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그 점을 N이라고 했어. 그리고 원의 중심이 C라고 되는 거.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4분의 1 AC의 길이가 3분의 1의 BN과 3분의 1가 3분의 1의 bn과 같다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양변에 12를 곱해버리면 3배의 ac랑 4배의 bn이랑 같대. 즉 ac 대 bn은 4대 3이더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A부터 C까지 연결하면 얘는 반지름 길인 거니까 무조건 5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4대 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5, 5대 BN의 길이 X라고 놓게 되면 BN이라고 하는 X 값은 4분의 15야. 이만큼 길이가 4분의 15더라 이렇게 구해진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얘하고 여기 A하고 얘는 수직이란 말이야. 그리고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개 똑같기 때문에 얘가 4분의 15라는 길이를 가져.
그런 다음에 C에서 N을 연결. 그러면 저 삼각형 CAN이라는 녀석이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CN의 길이는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5의 전체 제곱.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4분의 25가 잘 봐. 지금 변의 길이가 4분의 15, 그 다음 CA의 길이가 5, 그 다음에 4분의 25가 됐단 말이야. 양변에 싹 4를 곱해버리면 얘가 15 대 20 대 25, 5로 나누니까 3 대 4 대 5 이런 비율을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제가 얘하고 더하면 90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요만큼 값도 이렇게 될 거여서 이렇게 생긴 요 형광색 삼각형이랑 핑크색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돼. 그럼 90에서 x로 가는 얘가 4분의 15 가장 짧은 녀석이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가 3, 요만큼 길이가 3, 즉 성분 AB의 길이가 6이겠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닮은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만큼 길이는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 원의 중심 C에서부터 여기 Y는 MX라고 하는 직선까지 거리가 4가 된다더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렇게 4가 될 수 있는 게 얘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지나서 요 길이가 4가 되는 그런 Y는 MX도 분명히 하나 더 존재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M값을 두 개 다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M값을 구할 때에는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5,5에서부터 mx-y는 0이라고 하는 직선까지 거리가 4가 되는 M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게 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5 갖다 집어넣으면 5m-5가 4가 됩니다. 자, 얘 입도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25m의 제곱 마이너스 50m 플러스 25는 16m 제곱 플러스 16 싹 다 잡아 넘기니까 9m 제곱 마이너스 50m 플러스 9는 0. 근데 어차피 문제에서 m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거계수 관계 이용하면 9분의 52 a 값이 될 거야. 그 여기 나오는 요 소분 AB의 길이가 b의 값이 될 거야. 이렇게 보여진다지. 문제에서 m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 값의 합을 쓰고 내려고 했으니까 이걸 뭐 인수분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거계수의 관계. 접속도 제발 부탁하는데 공식을 외워줘니? 자, 위의 점 첫 번째 원의 중심이 0,0일 때는 공식 이용해서 x1 x, y1 y는 r제곱 이런 공식이 있다고 했었고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기했다시피 뭐 원래 뭐 이렇게 생각하 치죠. x, y 주기. 그리고 여기에서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고 싶어. 이 점이 지금 현재 x1, y1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길기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근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x1, y1까지 연결했을 때 요 선 주황색이랑 형광색이랑 무슨 관계야? 수직이잖아. 이거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 주황색 이 녀석의 기울기가 여기가 지금 a, b라고 하게 되면 이 기울기가 x1 a 분의 y1 b가 기울기란 말이지. 근데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 거기 마이너스인 거니까 이 형광색 직선은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분모 분자 바꿔서 y1 b 분의 x1 a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안 해도 돼. 그냥 얘랑 수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공식을 써놓을 수 있어요. 얘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 반증 곱하기 루트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 근데 사실은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원의 중심이 0,0일 때 0,0이 아닐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m인 거 알고 있으니까 y는 mx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직선에서부터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a, b까지의 그 길이가 반지름 r과 같더라. 이거 이용하시면 k까지 구해줘.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시면 돼. 접선이기 때문에. 자, 박계령 선생님이 얘는 공식 없다고 했었고, 여기서 요 점을 지나는 접선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되는데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될 것이다. 이용하면 된다고 했었지. 이것만 기억하면 웬만한 접선을 풀린단 말이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97페이지에 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서 쭉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 286번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 봐. 지금 여기 원이 하나 있어. 근데 원밖에 안 되면서 이 원을 향해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건 무조건 두 개란 말이야. 근데 그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접선과 이렇게 생긴 접선과 이렇게 생긴 접선이 여기가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돼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당연히 같아도 원밖에 안 돼서 그 접점까지 거리는 무조건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연결한 얘가 직각, 여기서 이만큼도 직각. 그럼 90, 90, 90인 거가 얘도 직각이 되게 되네. 근데 이 녀석도 반지름, 이 녀석도 반지름. 자, 이제 끝났잖아. 7, 8. 요 길이 얼마?
저 핑크색 상분의 길이 얼마? R루트 2 대각선 길이인 거니까. 그럼 그런 점들이 어디 모여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원의 중심 원래 똑같이 주어진 거에서 R루트 이만큼 떨어진 요렇게 요 보라색 여기 어디서든지 저 접선을 그리면 무조건 이제 수직으로 만나겠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 그러면 0,a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라고 하는 여기로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에요. 그럼 뭘 하게 되는 거야? 봅시다. 칠판. 원의 중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 밖에 있는 점 0,a까지 그만큼의 거리가 반지름의 루트 2 곱한 2 루트 2가 나오도록 하는 a 값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손 안 대는 문제들은 이 내용들을 보고 선생님 개념 설명하는 거 보면 너희들이 다시 보면 풀 수 있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좀 어려워 보이는 거, 그냥 풀기 좀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290번 문제 보자. 자, 좌표평면에서 직선 L, EX-Y는 O와 원 C 하고 점 P에서 접하고 L과 평행한 직선 L'이 원 C와 점 Q에서 접한다. 삼각형 POQ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원 C의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지금 봐봐요. 지금 보면 어찌 됐건 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EX-Y는 5라고 하는 저 직선, 그러니까 Y는 EX-5라고 하는 직선이 나지 아니라 L이야. 그리고 접하는 요 점을 지금 P라고 했어. 근데 문제 보면 이 L과 평행인데 이 원에 접한다. 그럼 얘가 평행 상태로 쭉 올라가서 대충 이렇게 생겨서 얘가 L'이라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요 점을 Q라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런데 이 P하고 Q가 있고 여기에 한 점 O가 있어서 이 삼각형 POQ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PQ의 정체가 뭐니? 이 PQ의 정체가 이 원의 지름이에요. 근데 PQ의 정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원과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자, 평행 때는 무조건 거리를 구할 때 90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저 여기서 말하는 선분 PQ가 원 C의 지름이 될 것이다.
잠깐만.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럼 5에서 여기 있는 요 AB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있는 노란색 선은 이 L하고 L'하고 서로 평행 직선이 돼.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5라는 점이 지금 0,0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직선은 A 빼기 0분의 B 빼기 0에서 A분의 B가 기울기가 됐고 우리는 좀 전에 A라는 녀석이 기울기가 2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든. 그러면 B는 2A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와주고 그 다음에 봐.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 이 길을 구하려고 봤더니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b에다가 2a 제곱은 루트에 5a 제곱 얘는 루트 5에 a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a, b가 지금 a, 2a라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 나오는 이 a, b라는 녀석을 내가 잠깐만 m이라고 쓰게 되면 잘 봐봐. pm 대 mo 는 몇 대 몇이니? pm 대 mo 얘 대 얘. 얘가 1대 루트 3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우리가 구한 MO가 지금 루트 5A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PM의 길을 X라고 되면 X 대 루트 5A. 즉 다시 말하면 PM이라고 하는 저 녀석은 루트 3분의 루트 5의 A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녀석이 반지름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 이 A, B라고 하는 그 A, B를 다시 쓰면 A, 2A란 말이야. 이 A, 2A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 L까지 거리가 얘가 되게끔. 자, 볼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에서부터 A, 2A까지 길이가 루트 3분의 루트 5A가 되게끔 만들어. 갖다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5분의 a 2a에서 또 a 2a 뺐으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루트 3분의 루트 5a. 크로스로 곱하니까 5a는 5 루트 3. 따라서 a 값은 루트 3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뜻이야. 그러면 A는 루트 3 B는 2A인 거니까 B는 2 루트 3. 그럼 A에다 루트 3 집어넣으면 반지름은 루트 5 해서 얘네들의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조금 어려운데 얘는 4.5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겠다. 중요한 거잖아. 그지? 야, 근데 서현 니들도 나중에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 이제 과중립 때문에 학교가. 어?
좀 수업 중에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294번) 봅시다. 자,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그 다음에 두 원 쟤와 쟤가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선분 OA와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의 직선의 길이를 a분의 b라고 할 때 무엇을 구하라 할 거였어. 자, 일단 좀 볼게. 처음에 주어진 원을 보니까 그 녀석을 내가 C1이라고 지칭을 해서 쓰게 되면 x-3의 제곱 y-10의 제곱은 9라고 하는 이런 원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쓰게 되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라고 하는 이런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12 원의 중심이고 반진밀이 3, 마이너스 3,0의 원의 중심이고 반진밀이 3이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3,0 그다음에 3,10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점을 A라고 했고 여기는 요 점이 원점이야. 얘가 OA가 되겠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원과 이 원에 동시에 접하는데 요 OA랑 한 번만 만날 거다라고 하는 그 녀석은 아마도 이렇게 생긴 접선이면 이 직선하고 한 번만 OA랑 한 번만 만나겠지.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 핑크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지금 이런 뜻이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의 3 이렇게 된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직각이 되고 얘가 3이 될 거고 얘네 둘이 각이 똑같대. 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일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점의 좌표가 0,5라는 점이다. 그러면 이 핑크색 직선에서 우리는 y는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mx y절편 오니까 플러스 5. 그럼 이 0,5라고 하는 요 y축에 있는 요 점을 지나는 그 수없이 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 원에 접하면서 동시에 이 원에 접한다. 마이너스 3,0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3. 그 다음에 여기 3,10에서부터 저 직선까지 거리가 3이 되도록 하는 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m 값을 구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만 해볼게.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0까지. 그럼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5의 절대값이 3이더라. 이거 계산하시면 n값 구해진다. 이거 곱하면 제곱하시면 돼요. 자, 뒤에 298번부터 있는 5점짜리 문제 말고 그러면 질문 한번 해봐봐. 원방 중에서 못 풀었다는 거. 여기를 왜 빼먹었냐? 자, 268번. 이게 틀리신 분들. 내가 정말 거듭 강조했다. 자, C1은 C2의 둘레를 2등분하고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그림 그리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C2라는 원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C1이라는 원이 존재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똑같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 핑크색 부분하고 형광색 부분의 길이가 똑같다는 건 뭘 의미해? 저 두 점을 이렇게 샥 연결했을 때 이렇게도 반원, 이렇게도 반원. 따라서 이 보라색 선분 중점이 이 C2라고 하는 이 원의 중심이 되겠고,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바꾸면 이런 뜻이야. C1과 C2의 공통현 C2의 중심을 지난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 이게 가장 중요한 멘트야. 원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공통현은 무조건 요 녀석의 중심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아, 인간적으로 내가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꼭 알아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못 풀어갖고 오시면 점 2개 주어지고 길이의 b가 주어지면 그 녀석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이더라 라는 얘기 했었고요. 자, 268번하고 271번 봤을 때 268번은 사실은 원의 방정식 안 그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했어서 이렇게 나오면 성분 A, B를 3대 2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다. 무슨 얘기인 거냐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선분 AB의 길을 구해봤더니 얘가 5루트 2가 나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 점은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만큼이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3 루트 2가 되고. 그리고 얘가 3대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1대 2 나와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얘가 1대 2가 될 거여서 이만큼 길이가 AB 길이의 2배에 해당하는 10 루트 2가 그럼 저 원은 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원은 지름의 길이가 11루트예요. 그럼 반지름 길이가 6루트인 거니까 반지름 길이가 6루트 2짜리 원의 둘레라 넓이 구하면 되는 문제야. 그럼 269는 풀려. 원 안 구해도 돼. 근데 271번 얘기가 조금 달라. 실판. 271번 문제는 그림이 똑같아. 여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다면 요만큼 길이가 2가 나오고요. 똑같이 나타내가 3대 2라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가 10이 돼. 그래서 이제 원의 반지름 알면 되나 봤더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0,0에 해당하는 요 점에서 이 원 위의 점까지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가장 큰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언제 기울기가 가장 크겠나? 접할 때. 그래서 원방을 알아야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더라 이런 뜻인 거다. 그래서 이 경우는 원의 방정식을 좀 구해주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지금 현재 12야. 아니 지름 길이가 12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6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원의 중심이 10,0이 돼. 그럼 이렇게 보였을 때 얘가 또 10이 나. 아 그러면 이만큼 길이는 8이 되겠구나. 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저거 8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지금 A, B라고 했단 말이지. 아 그러면 A, B에서부터 0,0까지의 길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루트가 8이다.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핑크색 직선이 Y는 M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직선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6이더라. 그러면 MX-Y는 0에서부터 1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6과 똑같다. 그럼 얘가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분의 10m의 절대값. 걔가 6. 이거 계산하면 여기서 m 값이 아마 4분의 3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금 a, b이기 때문에 a 빼기 0분의 b 빼기 0이라고 하는 요 기울기가 4분의 3이더라. 이거 연립하시면 a하고 b도 구해져.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닌데 계산 구하는 게 좀 많아서 계산할 게 좀 많은 문제이긴 해. 71번 같은 경우. 태양고도 시험 문제가 학교가 쉬운 학교는 아니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원방하고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숙제 나갔던 건 질문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작업은 하고 있어. 그래서 저쪽 반에 다른 반에서 선생님 수업할 때 얘들아 어떻게 하면 니네 공식을 외울래? 했더니 나한테 공식을 써머리한 프린트를 하나 만들어달래. 그럼 외우겠대.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 그거를. 시험 범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부터 시작해서 뭐 도형의 이동이 들어간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간 학교가 있으니까 아무튼 도형의 이동까지로 해서 선생님이 공식을 한번 싹 적어서 프린트 한 두세 장 정도에다가 쫙 넣어서 주려고 해. 근데 그걸 줘도 안 외울 놈들은 안 외울 거야. 그지 서희야? 그리고 그지 수찬아. 선생님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도 돼. 근데 니들이 문제를 공식을 외워서 문제에다 적용시키면 사실 니네가 해야 돼. 내가 니네한테 공식을 외우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컴퓨터처럼 드래그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가서 저장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니네 뇌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니네 머릿속에 니네가 직접 집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 외우고 그 공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이런 문제는 이 공식을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희들이 좀 깨우쳐줘야 돼. 알겠지? 그런 거니까 제발 선생님 한 가지만 부탁하자. 제발 공식 외우자. 너 다 외웠어? 선진 너는? 안 외웠지? 소정 다 외웠어? 대답했나?